이번 주 이슈 한 서너 꼭지 이렇게 뽑았어요. 아마 이 방송이 나오는 게 앞에서 우리가 방송한 것보다 좀 빨리 나올 거예요, 이게. 오늘 라이브 이따가 하는 거 오늘 나가고, 네. 그 다음에 내일 정도에 아마 이거 이슈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우리는 앞에서 지금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네. 그 앞에서 우리 저 박중현 형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설명을 다 했는데 또 해야 되게 생겼네. 네네, 드려야죠. 네.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현직 경찰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의 박중현 경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사이버 범죄 관련돼서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출연했었죠, 그렇죠? 네. 그때 저 미국에 막 가서 FBI하고 합동 수사하면서 사이버 수사하고 뭐 취업 사기 관련돼서 네. 그거 아주 반향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네, 네. 요즘에도 뭐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강의도 하고 또 책도 냈고 네. 책 이제 또 소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홍유진 박사가 이게 이제 앉아서 할 거였어요, 같이. 근데 홍유진 박사가 이제 코로나가 확진되는 바람에 오늘 박중현 주재 형사는 자기 것만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게 이게 붙들어 앉혀놓고 제가 더 있고 싶더라고요. 같이 지금 살인 사건하고 중요 사건하고 지금 네. 박중현 형사 그 사이버 범죄 관련된 거 네. 미리 지금 녹화하고 네. 이슈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뭐 순서대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 네. 이해를 위해서. 네. 오늘 보니까요. 요거 우리 박 형사도 봤죠? 네, 이거 봤죠. 이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공분을 샀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캐디 10m 뒤에서 풀스윙 50대 네. 중과실 치상 기소 네. 고객과 캐디는 동등한 인격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목이 떴어요. 네. 이것만 딱 읽어봐도 대충 답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캐디 하시는 분 그 10m 뒤에서 아마 50대 남성이 풀스윙 했는데 그게 공이 날아가서 맞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고객과 캐디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이 제목을 달아놓은 게 이제 캐디는 그 업무에 종사를 하니까 더 주의를 해야 될 의무를 그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고객과 캐디는 보호해야 될 객체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작년 거네요. 보니까 네. 2월 달에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의령 얘기만 나오면 나는 가슴이 덜컥덜컥해. 의령 총기난동 살인 사건 때문에. 우범근 사건이 의령에서 났잖아요. 의령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분이 50대 남성 그 동창생이 아마 동창들 4명이서 골프 치러 갔나 보다. 50대 남성이. 네네. 근데 아마 그 경기 보조니까 캐디분이 경기 보조하고 있었는데 8번 홀에서 그 한 남성이 친 공이 이 해저드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물웅덩이에 빠지면 그걸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꺼내갖고 위에서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가지고 풀스윙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친 게 해저드에 빠져버리니까 그거 없는 걸로 쳐버리고 다시 공 꺼내서 새로 때려버린 모양인데 그걸로 인해서 한 10m 거리에 있던 캐디분이 아마 얼굴에 맞았네요. 네네네. 얼굴에 맞았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피범벅이 됐다고. 속상하네. 각막하고 홍채 손상으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는데 얼굴 맞았네, 얼굴. 네. 그래서 뒤따라오던 다른 캐디가 급히 지혈했고 구급차로 이송을 했는데 정작 이 일행들, 이 골프 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가해자라고 할 수도, 가해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아마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많은 이제 국민들이 비난을 엄청나게 부분이죠. 구급차 따라 나서지도 않았고 우리는 골프 계속 친다 이거지. 그리고 캐디 그 다친 사람 연락처도 안 물어봤대. 관심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골프장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응? 저 캐디 교체나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더 캐디가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이제 그게 대한 책임을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지웠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피했어야지. 여기 골프장인데 그런 소리야? 그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3시간 동안에 걸쳐서 18홀 경기 모두 끝냈대요, 이 사람들은. 그걸 또 다 사람이 내가 때린 공으로 얼굴을 해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쓰러진 상황이라면 나는 골프 안 칠 것 같아요. 어? 아무리 고의가 아니고 저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가슴 울렁거려서 그 골프 칠 수 있을까? 하기가 힘들죠. 이거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분들 진짜. 이거 비난 받을 만해요. 네. 그럼 적어도 또 아이고 어떡하죠 이거 구급차 하는 데까지 따라가 주는 것도 예의가 맞고요. 빨리 치료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죄송하지만 연락처라도 따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에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사고가 나서 1년 뒤에 이 캐디분 얼굴에 흉터가 고스란히 남았고 코뼈가 내려앉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미간이 움푹 패였대. 이건 이분은 얼굴에 그냥 영원히 영구상 입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골프장 출근했다? 생계를 위해서? 또 출근하셨네요. 네. 그런데 저 골프 친 그 일행들은 여전히 그 골프장 자주 왔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이 캐디분은 그 사람들하고 가는데 캐디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계속 피해 댕겼다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고소를 했는데 황성현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엄벌해달라. 네. 그래야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5시간 내내 힘들게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반자로 여기지 않은 것. 이 얘기군요. 그죠? 골프 고객의 갑질 횡포로 언젠가 또 발생할지 모를 이 피해자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네. 탄원서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중과실 치상으로 과실이지만 저 피해 정도가 크니까 네네. 중과실 치상으로 형사 입건을 한 것 같은데 동등한 이 말이 아프네요. 경기 보조를 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반자로 여기지 않은 것. 좀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 언론에 막 나니까 전국 각지에서 탄원서가 수천 통이 들어왔다는데요. 이게 이제 대다수가 전현직 캐디들이라고 하는데 그 탄원서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탄원서가 캐디가 쓰신 것 같은 캐디분이 같은 업종의 종사자로서 비인간적인 골퍼의 행동에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벌하여 주십시오. 골프는 매너 경기입니다.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프네 아파. 네. 아픈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소장에 들어오니까 검찰이 증거하고 상황을 꼼꼼히 조사해가지고 중과실 치상 혐의를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네. 마산지청이네요. 그러네요. 네. 마산지청에서 그렇죠. 의령이 마산하고 가까운가? 네. 창원지검 마산지청이네요. 그 의령 관할하는 지청이. 그래서 사건 발생 1년 만인 이달 초에 이제 그 골프 그 공으로 때린 사람 중과실 치상 혐의로 이제 구공판 기소했다는 건 재판에 회부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이제 열겠다라는 그런 거죠. 판례상 중과실 치상은 과실 치상과 비교하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500만 원이 최고형인데 과실 치상은 중과실 치상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은 아니고 금고. 네. 과실은 거의가 금고입니다. 징역형이 네. 아니고. 네. 이제 징역형은 그 교도소에서 이제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고형은 앉아 있는 거예요. 일 안 시키고. 네. 근데 이제 대체로 과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징역형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금고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이제 중과실이지만 큰 과실이지만 과실이기 때문에 금고입니다. 금고. 네. 5년 이하의 금고에 선고될 수도 있다 했는데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본인이 합의하고 반성 안 하면 금고용으로 실형 살 수도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구공판을 여는 게 그 안에도 그 과정도 이제 해라는 이제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받아보다는 얘기.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죄가 되고 안 되고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 같은 걸 좀 말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공분을 샀던 게 그게 사고 후에 이 같이 골프를 쳤던 그 사람들의 대응이 정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건 사람으로서의 도리거든요. 네. 내가 아니더라도 5명이 갔는데 내 일행이 친 그 공이 날아가서 그 캐디 얼굴에 맞아가지고 피범벅이 돼서 쓰러지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그 골프 치고 싶어요? 사람 새끼 같으면? 예? 네네. 저라면 그 파토입니다. 그거 안 할 겁니다. 그거. 네. 예, 이게 그러니까 꼭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의 도리라는 개념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 두 번째 꼭지 보셨어요? 이것도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읽어봤죠? 이놈의 GBL 이거만 생각하면 열이 팍팍 받는 건데 이게 간혹 이게 사건으로 이슈화 돼서 나올 때마다 보면은 좀 무섭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전문의 직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나쁜 데 이용한다는 게 이게 참 한 번씩 이렇게 언론에서 이슈가 될 때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목이 이제 우리 이제 GBL을 물뽕이라고 하죠. 물뽕.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성폭력 약물이에요. 그죠? 네. 뭐 강간 약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닌 걸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감마 하이드록신악산이라고 네. 이렇게 GHB라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또 그거의 원료가 이제 그 GBL이에요. 그러니까 네. 즉 말하면 GHB 물뽕의 원료가 이제 GBL입니다. 그 GBL을 사용해서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초의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GHB로 물뽕을 사용해서 범행해가지고 검거돼서 처벌받은 놈들은 많아요. 네. 근데 물뽕의 원료가 되는 GBL을 사용해서 또 이제 성폭행한 사례에 대해서 최초의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예요. 11월인데 이게 GBL이 체내에 물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사실이 처음 알려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마약류가 아니니까 처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약류로 분류되기 직전이에요, 분류되기 직전. 그랬구나. 그거에 네. 대한 판결이에요. 근데 이거 판사가 그 정도까지 타고 올라가서 유추해주면 고맙죠, 이건.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뽕을 처벌 가능하다면 물뽕의 원료가 되는 GBL도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지정은 해줘야 돼요. 마약류는 반드시 지정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지정이 안 되면 일단은 마약류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빨리빨리 지정되는 게 중요하죠.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 황인성 부장판사가 강간 상해 등으로 기소된 약사, 이것도 약사야 또 36살 먹은 약사한테 징역 4년 선고했어요. 근데 이 사람 웃기는데 내가 보니까 이 약사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전문적인 꾼인데.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고소득의 사업가만 가입할 수 있는 그 소개팅 앱이 있다네요. 네, 이게 그 랜덤 채팅하고 좀 차별화된다고 해가지고 소셜 바로 데이팅. 또 전공 나오시네. 소셜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소셜 랜덤 데이팅 채팅은 그냥 간단하게 누구나 회원 가입으로 랜덤으로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랜덤 채팅과 좀 차별화됐다고 해서 이 개발사들이 소셜 데이팅 앱, 그 일종의 이제 연결해 주는데 약간 뭔가 자기들만의 회원 검증이라고 해서 나름 검증을 해요? 네, 뭐 자기 기준이 있겠죠. 그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 안 합니다. 걔네들은. 이 새끼들. 이게 소셜 데이팅 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랜덤 채팅이나 소셜 데이팅 앱이나 이제 기본 원리는 같은데 대부분 이제 이 랜덤 채팅과 소셜 데이팅 앱을 통해서 1차적으로 남과 여가 만나서 이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순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고 이게. 아마 이게 이 약사인데 이 범인이 이 약사인데 36살 먹은 저 남성인데. 그러니까 뭐 이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나 고소득 사업가만 네네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앱이 있나 봐요.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거기서 여성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여성 만나고 데이트 했겠죠. 만남 가졌겠죠. 네. 여성이 이제 화장실 갔다거나 이렇게 자리 비운 틈에 지가 약사니까 오직 잘 알겠어요. 술잔에다가 물뽕의 원료가 되는 아까 얘기한 GBL. GBL이 이렇게 돼 있네요. 감마 부티록탁톤. 나 이름 어렵네. 감마 부티로탁톤. 로락톤입니까? 감마 부티로락톤이네. 네. 그러니까 GHB의 원료가 되는 GBL. 이 GBL이 읽기 편하다. GBL. 그러니까 이제 물뽕은 이미 마약류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타면 그 순간 이제 볼 것 없이 성범죄로 처벌 받는데 이거는 이제 GBL은 아직 이제 원료가 되니까 분류가 안 됐는데 그건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고 탄 거예요. 이게 GBL은 물뽕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료 물질이래요. 체내에 들어가면 물뽕으로 변환이 된답니다. 이게 이 전문 지식을 이용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알고 있던 이 약사 이 사람이 지난 3월에도 다른 여성한테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대요. 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GBL이라는 걸 알고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물뽕을 데이트 강간 혐의, 사용한 데이트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거라는 거죠. 네네. 이게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이거 GHB는 수사해봤잖아요. GHB가 이게 수사하면서 정말 속된 말로 역 같은 게 뭐냐면 이게 들어가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 못하면요. 한 적어도 맥시멈 4시간 이내에 그 여성 데리고 와서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안 하면 그 이후에 싹 사라져 버려요. 스며가지고. 이게 한계예요. 한계. 예? 체내에서 자체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검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건 수사한 것 중에서 분명히 물뽕 맞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이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남성이 타준 거 먹고 거의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깨나 보니까 모텔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관계 흔적이 있고 그래서 그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 분명히 그날 처음 만난 놈하고 그 술 마신 것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건 분명히 성관계 그 성폭행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의식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물뽕이다 이제 우리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 데리고 와서 조사를 이제 하려고 우리는 아주 쉽게 봤었어요. 소변 검사하면 금방 나오겠지 근데 안 나와. 이건 꽝 잡은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4시간 이상 지나면 4시간 이내에 해야 돼요. 그거 지나면 체내에서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없어갖고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약품을 사용하거나 완력을 사용해서 강간하면 이제 그건 이제 특수 그 강간이 되니까 그 처벌을 하는데 이거 우리 이제 중강간으로 처벌했지. 술 취해가지고 의식 잃은 사람을 이제 이 원료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술로 해버렸어요. 술을 먹여가지고 의식 잃은 사람을 동의 없이 그냥 약이나 하게 됐으면 또 다른 이제 특별법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거 특수강간으로 했으면 아주 신세 거덜나게 할 수 있었죠 그놈. 근데 이제 중강간은 처벌이 훨씬 약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수원지검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도 근데 그렇게 나왔네. GBL은 체내에서 물뽕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GBL은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성범죄 이용에도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얘도 마약류 관리법은 처벌 안 받았네. 올해 1월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올 1월에 이제 1군 마약류로 새로 지정을 했네. 그래서 이거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적용했다고 돼 있는데. GBL을 사용한 것을 밝혀내 물뽕을 사용한 데이트 강간 혐의로는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영장만 발부받았고요. 적용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적용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1월 달부터는 GBL도 GHB하고 똑같이 이거 먹여가지고 이제 성폭행하면 특수강간으로 처벌받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돼야지 되는 건데 올 1월 달에 지정했네요.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어요. 네. 이 여성분들이 나는 딸한테 이제 지금 결혼해서 그런 거 없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딸이 클럽 같은데 자주 갔어요. 지 친구들하고 우리 클럽들 가고 그런 얘기를 뭐 클럽 간다고 얘기하고 가니까 아빠 저 친구들하고 이제 딸 친구들이 이제 비행기 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럽 간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 얘기할 때 너 남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걔네들이 주는 음료수 같은 거 먹으면 간다. 큰일 난다. 우리 딸은 아예 이걸 들고 있었다는 거야. 왜 너는 저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야. 왜 그걸 계속 들고 있냐고 술을. 내 교육이 주요한 거예요. 주요. GHB라든지 이런 GBL 이런 거 사용하는 새끼들은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창피한 거. 그죠? 네. 부끄러운 거지. 네. 그래도 하여튼 올 1월 달부터 이제 GHB의 원료가 되는 GBL도 마약류로 지정이 돼서 이제 사용하면 특수강간죄로 이제 큰 처벌 받는다. 네. 요건 이제 좀 알았으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슈 볼까요? 야, 나 이거 무서운 여자. 아이고. 이거 우리 박동민 PD가 찾아갖고 나한테 이제 박동민 PD가 찾은 거야? 정 PD가 찾은 거야? 네. 박 PD가 찾아갖고 보내줬는데 이거 나 띡띡 그냥 카톡으로 보내줘갖고 읽다가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첫 제목 자체가 이게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에 담뱃불로 20회 지진 동거녀. 법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라. 그럼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는 여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바로 나오죠. 네.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는 분류를 법원에서 해놨습니다. 네네. 법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는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는 이렇다 하고 법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법원이 판결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정을 했죠. 판결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부위, 이제 진짜 주요 부위,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엉덩이 부위까지도 네. 주요 부위로 일반적으로 이제 판례상에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만지거나 더듬으면 이제 바로 강제추행 이렇게 이제 직결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는 정할 필요가 없었죠.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를 담뱃불로 20번이나 지졌대요. 그 지질 때 뭐 했대요, 이 사람? 응?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많이 맞았나 봐. 매 맞는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담뱃불로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지지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됐네. 135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민사에서 한 거 보니까요. 폭행은 아마 별도로 이제 합의를 했다거나 이제 처벌이 있는데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이거 내가 볼 때 담뱃불로 20번 정도 주요부를 지질 정도면 이거는 형사처벌했으면 구속했을 거예요. 구속되고 별도로 치료비 위자료 청구 소송 걸은 것 같은데. 맞네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70일 단독 김영수 판사인데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6,400만 원 지급하라고. 6,400만 원. 그것도 더 요구했는 모양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니까. 네, 분명히 더 요구했을 겁니다. 위자료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2019년 5월달에 이제 사귀었대요. 네. 그리고 2020년 2월달부터 이제 동거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 9개월 동안 동거했대요. 동거했는데 동거 시작하면 한지 다음 달부터 2월 달에 동거 시작하고 3월 달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됐어. 이 남자는 이제 고행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자,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네. 여성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머리끈을 발견을 했어, 이 여자가. 그러면 이 머리끈은 이 남성이, 자기하고 동거하는 남성이 이 집에다가 나 없을 때 여성을 들였다는 소리야. 네. 그래서 이 머리끈 뭐야, 인마너 이거. 근데 꼭 그럴 수 있나? 어떤 여자를 집에 들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난 그거 전혀 몰라 모르는 일이야. 그랬다가 이제 뒤지게 맞았어요. 주먹으로 막 때렸대요. 그 때리니까 이제 여자 양손목을 이렇게 잡았대요. 네. 잡으니까 이마로 받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코뼈가 비골골절이 왔어. 거기서 이제 이미 그냥 별이 반짝반짝하는 맛을 본 거지. 아유. 그리고 또 같은 해 6월 달에 이제 또 왜 또 아이고 둘이 동거하면서 왜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해 또.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작은 유리병으로 그 남자 뒷머리를 내리치고 가위로 입고 있던 티셔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대요. 아유 이 정도 되면 이 여자하고는 같이 못 입지.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 가위로 옷 쫙쫙 째봐요. 네. 그다음에 머리카락 자르고. 이거 무서운 여자. 야 갑자기 그 뭐죠 미저리? 미저리가 생각이 나네. 지독한 광팬이. 미저리가 생각나. 그다음에 옛날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온 영화 있었어요. 어둠 속에 별이 울릴 때. 그 영화도 무서워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전 여자친구 얘기하다가 머리카락 잘리고 옷 다 자르고 주워 맞고 그랬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또 몇 달 뒤에 또 전 여자친구 얘기하다가 또 담뱃불로 지지고 이제 이때 중요 신체 부위를 20회가량 지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참았지? 20번을 지져야 되는데.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아이고. 근데 이 남자도 내가 보니까 어떤 빌미라든지 좀 책임질 부분이 있기는 해요. 연애를 할 때 여성하고 연애를 할 때 아마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자꾸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여성한테. 그래서 이 여성이 그때 이제 수치심 같은 걸 좀 느껴가지고 이제 열이 받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주요 부위를 지지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응? 아이 참나 이게 간혹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 근거를 해보면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왜 그런데 진짜.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큰애 스마트폰이 이제 제 중고 거래를 많이 쓰거든요. 중고 거래를 쓰는데 중고 거래를 판매자한테서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생이더라고요. 그래 어디 학교 다니고 몇 학년 몇 반이고 전공이 뭐고 여자친구가 누구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거를 포맷을 안 하고 보낸 거예요. 학생이 대학생이 학교 스케줄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심지어는 제가 네이버하고 구글을 들어가 보니까 로그인을 계속 해놓으니까 비밀번호가 저장이 돼 있거든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져요. 제가 이제 그것을 포맷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대학생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나오고 여자친구하고 100일 약속 기념하고 어디서 먹을 건지 하고 그 레스토랑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위험한 게 사진을 하나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면 최근에 이 스마트폰의 용량이 많이 차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많이 바꾸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는 게 용량이 많이 차는 그 이유가 제일 크거든요. 이제 느려지니까 갈아타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즘에 많이 찍고 놓게 되면 요즘에 워낙 고화질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진 동영상이 보통 우리가 지우면은 백업 차원으로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옮겨가게끔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게 저는 이제 클라우드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제 그 사람의 정말 은밀한 가관이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절대 세상에 공개돼서는 안 될 그런 영상과 사진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메신저 피싱 범죄자들이 클라우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 클라우드 아이디 비밀번호가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하고 똑같아요. 그걸 알아내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원래 목적은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들여다가 보니까 이제 정말 은밀한 영상들이 있구나. 그걸로 협박하는 사례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알아요? 그러면 초기화 스마트폰을 팔 때 1차적으로 초기화를 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팔면은 이메일 아이디 비번하고 그대로
저한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범죄에 악용하려면은 그 아이디 비번으로 주소록 가져올 수 있죠. 클라우드에서 이거 정말 좋은 거 하나 있네. 요걸 해서 그 사람한테 협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초기화 정말 중요합니다. 팔 때 초기화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초기화는. 그리고 2번 이상 하셔야 돼요. 초기화도 2번 이상. 요즘에 나오는 최신 기종은 워낙 좋기 때문에 복원율이 안 되게끔 초기화를 한 번은 되는데 기존 예전 거 쓰시는 분들은 초기화를 2번, 3번 하셔야 되고 그 초기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초기화를 복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한 번 찍어놓은 사진은 영원히 클라우드에도 보관될 수 있다라는 거. 참 이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실까? 촬영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아유 참. 나는 몰라 휴대폰 한 10개 가까이 있나? 나는 아예 저도 때려 부숴버리든지 네. 아니면 하여튼 중고로 팔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직업병 때문에 직업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 한 15대 정도 있는데 5만 원, 10만 원 쳐준다고 그러는데 안 팔아요. 네. 그냥 새로 해도. 하여튼 유죄 판결 받았어요. 네, 이미 지진거래 형사처벌은 받았고요. 징역형 받았네. 징역형. 징역형 받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치료비 867만 원과 각 범행에 대한 위자료 5,600만 원 해갖고 6,467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 이 여자는 아주 신세 망가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거나마나 그 남성, 아이고, 참, 중요 부위. 참나. 이런 사례들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그 여자 갑자기 미저리가 생각났어. 이거는, 난 마지막 거는 이거. 아이고. 의처증이건 의부증이건 이건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걸리면 큰 비극이에요. 비극. 딴 여자 만나지 이러면서 지방 출장을 따라온 50대 아내. 이미 사전에 이제 의심을 하셨다는 거.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50대 부부의 30년 결혼 생활은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종지부를 찍었다. 남편 A씨는 업무상 외근과 지방 출장이 많았다. 이러면 정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맨날 남편이 외근하고 지방 출장 가고 그러면 답답하긴 하죠. 네.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초기부터 남편을 의심을 했나 봐요. 사무실에 찾아가는 건 다반사고 이거 안 돼. 남편 그 사무실에 그냥 갑자기 급습해 가는 거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이거 위험한데. 그리고 출장 가면, 너 못 믿어. 나 따라가야 돼. 같이 가. 출장. 그리고, 남편이 업무상 만나는 여성마다 다 불륜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직장 상사부터 거래처 직원까지 전부 의심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우울증 약 먹다가 이제 이혼을 결심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법원에서 이거는 부부관계 이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혼을 확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생각해도 박 형사 한번 생각해봐. 그 재수 씨가 의심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열심히 사이버 수사하고 있는데 네. 불쑥 찾아와. 아이고. 딱 보고 또 가고 어디 또 수사로 출장 간다고 그러는데 외박 한 2, 3일 걸린다고 그러니까 나도 간다고 따라 짐 싸고 같이 나서. 무섭죠. 그 다음에 사이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 피해자들도 만나고 네. 사이버 수사관 여성 경찰도 만날 거 아니야. 같이 합동 수사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다 불륜으로 의심해. 아이고. 견디겠어요? 못 견딥니다. 예. 못 살아요. 그 정도 되면. 이 의부증 이건 일종의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 증상이 나하고 열렬히 연애할 때도 그런 게 있었나? 만약에 없었다. 물론 내재돼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결혼해가지고 나랑 같이 살다가 순식간에 결혼 초기부터 그 증상이 발현된 게 아니고 네. 일정한 아들 딸 낳고 어느 정도 살다가 일정한 기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그런 정도의 의심병이 진행된다 그러면 저는 이혼보다는 치료를 시키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 나로부터 기인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게 이혼을 잘했다 못 산다 이거를 딱 단정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게 이제 그건 의부증이고 이제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는 이제 의처증이잖아요. 네네. 야, 우리 이제 형사하는 사람들 의처증 엄청 보죠. 의처증과 연관된 사건은 아마 그냥 눈 감고 생각해봐도 줄줄줄 나와. 네. 하도 많아서. 맞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폭행하고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사건 많이 했죠. 부산에 사는 50대 부부인데요. 남편의 의처증에 20년 결혼 생활을 마감했네. 남편은 신혼 초부터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0차례씩 자신의 위치를 보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 아내 신혼 초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네. 아내한테 수시로 너 나한테 보고해. 현재 위치. 그러니까 10차례 하루 시간을 정해 10차례씩 하루에 10차례씩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게 만들었고 남편 아내한테 만약에 잠시라도 그 타이밍이 안 지켜지면 불륜을 의심하는 거야. 전화를 안 받는 1시간 동안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찍힌대. 진짜 무서워. 이거 거의 집착. 그러면서 폭행 많이 하고 신혼 초부터 갈비뼈 부러지는 일도 있었대요. 이 경우는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20년 사셨네.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 드시면서 20년을 살았네. 이거를 이제 법원이 이혼하라고 해주면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고 했네. 20년 살면서 고통받은 게 1,000만 원이구나 이게. 에휴 참.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은 사실 치료할 수 있거든요 이거. 네. 치료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가족을 그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의부증하고 의처증은 부정망상이라고 그래요. 부정망상. 망상장애의 일종이거든요. 네. 근거 없이 배우자가 이제 불륜 저지른다고 의식하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근데 나 어떤 조언 주고 싶어요? 결혼을 했는데 데이트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딱 하고 몇 달 만에 이런 증상이 온다고 그러면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참 이거는 뭐라고 이제 단정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면은 이 형사관들이 이제 보면 퇴직하신 분들도 그렇고 동료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아내,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형사를 수사를 하니까요. 그 공개를 다 합니다. 저는 공개를 하고 근무라든지 근무 패턴,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항상 공개를 하고. 그리고 제 아내는 필요하면은 이제 위치를 사이버 수사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꼼짝말하네. 그래서 이게 타임라인 공개하는 거 이거는 진짜 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위치를 일거수일투족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우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찜찜하죠. 네.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한잔하면 그건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가면 네네. 적어도 나 지금 저 박중현 형사 만나가지고 여기 우리 그 집 앞에 개똥이네 호프에서 네. 지금 502잔 먹고 있어. 네네. 뭐 이런 거는 툭툭 날려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얘기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새끼가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소식이 없으면 궁금하잖아. 그죠? 네네. 맞아요. 하루에 집사람하고 몇 번 정도 통화해요? 저는 한 3번 정도 합니다. 범생이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애들 오늘 이제 학원 마치고 오니까 숙제 봐주는 거 오늘은 누가 볼 건지, 누가 볼 건지 주말에는 이제 누가 볼 건지, 오늘은 치워놨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 순번은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하고 제가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가사. 이제 육아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도 그런 얘기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뭐 이게 다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는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생길 그 여지가 10원어치도 없어요. 근데 난 자주 해요. 네. 누구 만나서 오늘 밥 먹을 거야? 오늘 같은 날 월요일 날이 제일 좋을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이빨 닦고 여의도에 있는 박동민 PD 사무실 가서 1시부터 6시까지 라이브까지 하니까 눈에 다 띄고 끝나고 나면 지가 차 타고 집에 와봤자 7시 반에서 8시 답 나오잖아. 네.
타임라인도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그 의처증, 의부증 이거는 저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해요. 네. 한 20년 살다가 생겼다면 그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신혼 초기부터 이런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네. 빨리 이거 원점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이슈 그냥 뭐 그 보도했던 거 한 세네 꼭지 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네, 예. 네. 고생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